네, 안녕하세요. 2016년도에 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컴퓨터 이해 과목 수강을 했는데, 이때 출제된 그 과제물 문제와 그리고 그 작성한 과제물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제목에서도 보셨지만 이 과제물은 점수가 이제 30점으로 만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출한 과제물은 30점을 맞은 거라서 뭐 내용은 뭐 교재나 뭐 여러 다른 자료에서 이렇게 참고하셔갖고 작성을 해도 뭐 이렇게 30점을 맞거나 좋은 점수를 맞는데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제 자료를 좀 이제 공유하면서 어떻게 좀 작성을 했는지 그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꼭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글을 작성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글 쓰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물 문제가 컴퓨터 이해 거의 지금 2020년도에도 2020년까지도 문제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를 찾아보시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번 본인이 사용 중이거나 또는 최신 스마트폰을 한 개 선정하고 아래의 사항을 A4 용지 2페이지 이내로 서술하라. 이게 15점이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설명하면 되겠죠. 그리고 폰의 하드웨어 구성 이런 것들도 설명하면 되겠고 교재에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제 컴퓨터에 대한 어, 전체적인 내용, 포괄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은 또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드로이드나 뭐 애플의 iOS 뭐 이런 운영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별도로 공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QR코드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A4 용지 2페이지 내외로 서술하라. 이게 15점입니다. 각 QR코드란 무엇이고 유용성과 역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라. 뭐 QR코드가 오랜 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QR코드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뭐 정확하게 이거를 글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좀 어려운 점이 또 있기 마련이겠죠. QR코드는 요즘에 뭐 코로나 시대에 어디 뭐 출입할 때 QR코드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뭐 강의나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물건 구매할 때도 QR코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과 소속 학과명이 포함된 텍스트가 들어있는 QR코드를 만들어서 보고서에 첨부하라. QR코드는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QR코드 만들기를 검색하여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만들면 됩니다. 무난합니다. 뭐 다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주의사항들, 그러니까 1번, 2번 과제를 반드시 하나의 파일,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나 워드 파일 한 파일에 이 1번과 2번을 다 작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 및 요약 가능하나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감점함. 표절률이 60% 이상이면 감점 처리함. 이게 뭐 0점 처리되는 것도 있는데 감점을 한다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완전히 창작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QR코드라는 그런 뭐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기록을 하는 거니까 감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만드는 과정도 과제 일부이므로 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음. 자, 과제물은 한글, MS 워드, PDF로 작성 가능하며 온라인 제출이므로 파일은 최대 2메가 이내임. 따라서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는 용량이 작은 PNG, GIF, JPG 파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이게 뭐 처음 컴퓨터를 접하시는 분들, 물론 컴퓨터 이해 교재에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겠지만, 이런 이제 이미지 파일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데, 뭐 이런 문제에서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한글은 이제 한글과 컴퓨터에서 나온 거죠. 보통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MS 워드 프로그램이 있고 PDF는 이거는 이제
뭐 마치 이게 사진 같은 그런 문서 파일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예, 그렇고 PNG는 그 배경이 투명한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배경이 투명한 사진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GIF는 그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고 다만 256 컬러 이내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IF는 JPEG이라고 해서 가장 압축률이 좋은 그러면서도 사진의 그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거의 인간의 눈으로는 그 원본 파일과 구분할 수 없게끔 압축할 수 있는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JPG가 가장 그 용량을 줄이는데 좀 효과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각 출제 문항의 배점 점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만점이 30점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들어가면 컴퓨터에 의해 이제 온라인 제출용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다운로드 서식 문서 서식 다운로드 하셔갖고 이제 제목하고 학번 이름 연락처 적으시고 과제명 이것도 이렇게 적으면은 뭐 이렇게 다 적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굳이 과제명은 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작성을 하면은 뭐 표절 검사할 때 이게 표절 검사율에 올라가거든요. 표절률에 포함이 돼서 저는 그 과제명을 최대한 복사하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좀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차도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글의 형태, 글의 어떤 논리적인 구성을 간단하게 볼 수 있으려면은 이 목차를 작성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게 목차를 작성해 줍니다.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의 기능.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뭔지, 기능이 뭔지, 하드웨어 시스템 운영 및 관리한다.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목으로 해놓고 운영체제 발전 전망,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구성, 연산장치, 제어장치, 기억장치, 입출력 장치와 통신장치. 그 다음에 3번 QR코드란 그러니까 원래 1번하고 2번하고 나눠져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같이 쓴 거예요. QR코드의 유용성과 역기능, QR코드의 유용성, QR코드의 역기능, QR코드 사용 시 주의사항. 이게 제가 30점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30점을 맞았는지 성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 1학기 그러니까 점수를 처음에는 이제 관리를 좀 했지만 나중에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감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아무튼 컴퓨터 이해가 과제물이 30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 점수 66점 맞았는데 좀 아쉬워요. 이게 실수로 인해서 알고 있는 문제도 좀 실수로 틀리는 경우도 있고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럼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1 운영체제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롤리팝이다.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그 폰이었죠. 제가 사용하는 폰의 운영체제 버전이 안드로이드 롤리팝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좀 다르겠죠. 2020년이나 2021년에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폰은 뭐 롤리팝은 아니겠죠. 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구글사에서 만든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스마트폰의 하드웨어를 운영 및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스마트폰은 전 세계 많은 전자회사에서 제조하여 그 종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각각의 스마트폰은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해서 운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iOS, 그러니까 아이폰에 사용되는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스마트폰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서로 호환되기 때문이다. 이런 대략적인 그런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하고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이 운영체제의 기능 1. 하드웨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운영체제는 스마트폰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소형 컴퓨터로서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와 같은 운영체제를 사용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전기 전원이 공급되면 각종 장치가 동작되기 위한 부팅 과정이 진행된다. 부팅하는 동안에는 운영체제가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는 기계적 구성을 확인하고 각 장치들을 연결한다. 그리고 운영체제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조건까지 자동적으로 실행한다. 디스플레이 장치의 화면 구성이 표시되고 네트워크가 가능하며 저장 장치 및 음성 출력 장치 등이 즉시 사용 가능 상태가 되면 사용자는 화면을 눌러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한다.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은 음성 및 화상통화, 문자 메시지 교환, 소리와 영상을 재생, 문서 작성, 사진 촬영 등 컴퓨터와 더불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무기기들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운영체제는 하드웨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기계어를 사용한다. 이 기계어는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 변환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기계어를 판독할 수가 없다. 즉, 어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언어로 명령을 해야 하지만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사용자와 스마트폰 사이에 의사소통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있다. 스마트폰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친화적이다. 과거의 컴퓨터에서는 사용자가 대부분의 명령어를 외워서 타이핑 과정을 통해 컴퓨터에 명령을 보냈지만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간단한 화면 터치, 접촉, 화면 터치로 명령을 하고 수행한다.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대표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는 화면 영역에 손가락을 접촉하여 실행한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계속적으로 화면을 터치하여 글씨를 쓰거나 화면을 움직이는 등 필요한 행동을 통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3. 운영체제의 발전 전망.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또 사물 인터넷을 통해 인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건에 운영체제가 설치되고 네트워크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보다 편리한 세상을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2번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구성. 스마트폰은 연산장치, 기억장치, 입출력 장치, 통신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드웨어 구성은 PC와 대부분 비슷하지만 사용상 한계가 있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연산장치. 연산장치는 중앙처리장치 CPU라고 하며 사측 연산과 논리 연산을 계산하는 계산기이다. 명령 실행에 필요한 연산 작업을 수행하면서 프로그래밍된 언어를 알고리즘에 따라 순서대로 해석하여 제어하며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제어 장치. CPU는 주위의 여러 장치들과 연결되어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때 여러 가지 장치들과 연결을 하고 통신이 가능하도록 제어하는 장치를 제어 장치라고 한다. 제어 장치는 중앙 처리 장치 내부에 포함되어 있어 기억 장치에 저장된 명령을 해석하고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각 장치의 동작 신호를 만들어준다. 3. 기억장치. 기억장치는 연산에 필요한 명령이나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주기억장치와 처리된 데이터 또는 정보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불러올 수 있는 보조기억장치가 있다. 중앙처리장치 CPU는 기억장치에 비해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령을 주고받을 때 발생하는 속도차를 보상해주기 위한 캐시 메모리라는 것이 있다. 주기억장치는 연산장치와 연결되며 임의적으로 접근 가능한 메모리, RAM,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한다. 주기억장치는 휘발성 메모리라고 하여 전원이 차단되면 저장되어 있던 내용이 모두 없어진다. 보조기억장치로는 스마트폰 내부 구성장치로서 SD 메모리가 있다. 이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며 전원을 제공하지 않아도 정보가 저장되는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주기억 장치와는 별도로 구성되며 기억 용량의 차이가 있다. 주기억 장치 용량이 커질수록 부피가 커지며 가격이 비싸다. 용량은 128GB, 64GB, 32GB, 16GB 등이 있다. 입출력 장치와 통신 장치. 스마트폰의 입력 장치는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하기 위한 키보드 혹은 포인터가 있다. 출력 장치로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다. 스마트폰은 화면을 통해 입출력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PC와 통신할 수 있는 USB 커넥터 단자가 있어 컴퓨터 혹은 다른 스마트폰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이제 거의 1번 문제가 완성이 됐고요. 2페이지 이내라고 했으니까 총 이제 4페이지가 되는 거니까, 그죠? 2페이지를 맞췄죠? 표지 빼고. 그리고 이제 2번 QR코드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A4 용지 2페이지 내외로 서술하라. 자, 각 QR코드란 무엇이고 유용성과 역기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조사하라. QR코드란 1. 부호화된 코드. QR코드란 여러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코드로서 정보통신기기의 카메라 기능으로 스캔하여 암호화 혹은 기호화되어 있는 코드를 해석하여 각종 정보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부호이다. QR코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바코드의 기능과 역할을 확장하고 보완하였다. 바코드는 선의 굵기와 개수로 상품이나 물건의 정보를 제한된 범위에서 담아내고 표현했다. 바코드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상품명, 제조사, 가격 등이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의 재고를 쉽게 파악하거나 결제하는 데 편리하게 하였다. 페이지 링크. QR코드는 바코드의 기능을 한층 개선한 것으로서 더 많은 숫자, 문자 등을 저장하고 스캔 기술을 통해서 인터넷 주소를 전송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링크의 기능이 있다. 링크 기능은 QR코드의 핵심 기능이다. 링크 기능을 통해 QR코드를 만들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QR코드는 단순한 문자뿐 아니라 그림, 동영상, 음악, 지도 등 멀티미디어 정보와 연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품 홍보를 위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QR코드와 연동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QR코드 접속으로 강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 QR코드는 1차원적인 일직선의 나열로 구성된 바코드와 다르게 가로와 세로 영역이 있는 2차원적 형태이다. QR코드의 일반적인 크기는 약 2제곱 센티미터 정도로 작고 4분의 1 크기로 줄여 마이크로 QR로 사용할 수 있다. 작은 부품 제조 시에 부품의 정보를 담는 데 사용하며 비교적 크기가 큰 QR코드도 있다. QR코드는 그래픽 요소로서 일명 디지털 무늬로 되어 있고 정보를 저장하는 것에 따라 무늬가 달라진다. 3. QR코드 제작. QR코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QR코드 제작을 지원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한다. 정보 서비스의 한 개념으로서 일반 인터넷 사용자도 편리하게 원하는 내용을 담은 QR코드를 만들 수 있다. QR코드 검색. QR코드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장치가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에 QR코드 검색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QR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과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썼는데 요즘에는 좀 폭넓게 사용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플이 뭐 어떤 어플에서는, 그러니까 포털 어플에서는 뭐 이 기능을 그냥 뭐 당연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4. QR코드의 유용성과 역기능. QR코드의 유용성. QR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점에는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활동이 많은 지역에 제품 홍보를 위한 광고를 설치해야 한다. 물리적인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오늘날의 스마트폰이 잘 보급되어 있다. 오늘날은 스마트폰이 잘 보급되어 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언제 어디에서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을 통해 광고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노출시켜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된 링크로 접속하게 하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이때 포함된 정보는 텍스트 형태가 기본이 되며 동영상 자료, 음성 자료, 그림 등 다양하다. 이러한 멀티미디어의 제품을 공개하면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구매 결정 또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QR코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여 잠재적인 사용자를 발견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QR코드는 개인이 제작할 수 있어 개인을 홍보하고 소개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사이버 명함을 만들어 전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저는 이거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인트로에서도 보시겠지만 이거를 이제 한번 배워놓으면은 뭐 원하는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QR코드의 역기능. 그러나 QR코드는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QR코드는 제작하는 측면에서 한번 제작을 하고 나면 수정이 번거롭다. QR코드 제작은 단순히 다른 자료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할 뿐 컨텐츠 자체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을 하여 새롭게 연결을 해야 한다. 게다가 QR코드 모양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정보 자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제품 홍보 단계가 증가할 수 있다. QR코드는 불특정 다수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정보 공해로 작용할 수 있다. 시간에 쫓겨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불필요한 정보로 시간을 허비하게 하여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 제공자의 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보안이 취약해진다. 취약한 보안을 이용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QR코드를 제작하는 자는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QR코드 사용 시 주의사항. 한편 QR코드에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악성 코드나 유해 웹사이트 주소 등을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금융 업무를 한다. QR코드에 저장된 악성 코드나 스미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게 되면 금융사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QR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QR코드를 인식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면 정보 전달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QR코드를 네이버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이제 첨부를 하는데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걸 만들게 되면 이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시연을 한번 해드리면 간단하게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QR코드라고만 적으면 안 되고 QR코드 만들기라고 해야지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QR코드 만들기라고 해야지 QR코드라고 하면 그러니까 입장을 위한 그 코드로 돼서 QR코드 이제 만들기라고 합니다. QR코드 만들기. 네이버 QR코드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만의 QR코드 만들기가 있죠. 나만의 QR코드 만들기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뭐 코드 제목 입력하고 다음 단계 눌러서 또 넘어가면 됩니다. 간단한 코드 만들고 다음 단계 눌러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건데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해서 들어가면 2010년 1학기 컴퓨터 2의 과제 제목을 하고 모양을 좀 내가지고 쓰고 문구 삽입 경영학과 적고 다음 단계 이게 뭐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가 있으면은 이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 간단한 메모 같은 거 경영학과에 입학한 누구입니다.
배움의 연속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희망찬 2016년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저장해서 뭐 주소까지 이제 적고 했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건 한 거죠. 전화번호 적고 작성 완료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코드 저장이 있어요. 코드 저장 이거 누르면 이렇게 사이즈별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뭐 JPG 파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당한 사이즈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이제 불러온 거죠. 그래서 그림을 불러오기 해서 된 거고 그다음에 참고 문헌을 적는데 뭐 교재를 보고 했으니까 교재를 뭐 당연히 적으면 되겠고 그리고 네이버 캐스트에서 이제 QR코드라는 내용을 조금 참고해가지고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읽어보면 되겠고 컴퓨터 2에 동영상 강의 내용을 참고를 해서 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참고를 했다. 뭐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4장을 작성을 하고 한 장은 표지고 한 장은 이제 QR코드를 첨부한 거 하고 참고 문헌을 적은 건데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참고 문헌은 페이지를 그 안에 포함시키지 않게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문헌이 뭐 한 페이지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 분량에 포함시키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걸 뭐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당연히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경상통신대학교 이제 2016년에 1학년 수업 컴퓨터 2에 과점을 30점 결과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여기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좀 도와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혹은 작성에 대해서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구독하시고 메일 보내셨다고 하시면은 그거 좀 인증을 하시면은 기간이 되면 쿠폰을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